안녕하세요. 상위 리플 여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요일 날 오전에 끝난 뉴욕 증시가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기타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는 이 시중에 군부를 떼는 건 미중 간의 무역 합의,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공식적인 합의 서명 문구가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뭐니 해도 이제 원달러 환율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지금 1159원을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달러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원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앞으로 유리하다, 뭐 이런 분위기가 있었고, 그러면서 달러를 자산인 뉴욕 증시를 일부 차익 실현을 하고, 이게 그 이머징 마켓으로 일부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뭐 계속 낮아져서 1159원으로 마무리가 됐거든요. 이런 원화 자산의 가치 증가는 곧 외국인의 어떤 매수세로 뭐 이어질 수도 있고, 일단은 우리 증시에는 뭐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달러 지수는 지금 97.28, 달러 가치는 하락을 하고, 이머징 통화, 위안화 등이 이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위안화는, 근데 이게 위안화가 꼴찌선을 살짝 돌파를 했네요. 뭐 중국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최근에 지금 그 홍콩 문제가 갈수록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뭐,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중국 위안이 7위안을 뭐 일부 돌파를 하는 뭐 그런 모양새를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연말 되면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뭐 양도소득세에 대한 건이 지금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 지금 한 10억 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과세를 하겠다 하는 뭐 그런 이슈가 있고, 하지만 우리 증시, 뭐 뉴욕 증시에서 뭐 상당히 뭐 좋은 결과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S&P 500을 한번 볼까요? 나스닥을 한번 볼까요? 오랜만에. 나스닥 지수가 현재 8,914를 유지되고 있고, 요거를 이제 뭐 캔들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뭐 전고점을 지속해서 뭐 돌파를 하는 뭐 그런 모양새고요. 나스닥의 어떤 상승세가 거의 뭐 하늘을 뚫을 듯한 뭐 그런 분위기고, 요거를 월봉으로 한번 챙겨서 보겠습니다. 나스닥이 한 8,924,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거래량 말고, 요거를 이제 뭐 한 달 단위로 한번 볼까요? 다 보이시나요? 이게 이제 나스닥 지수거든요. 거의 뭐 3개월 동안, 4개월 동안 뭐 지속적으로 뭐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그 글로벌 증시에서 이머징 마켓으로 자금이 일부 뭐 들어온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뭐 관련해서 지금 뉴스를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 합의가 커다란 돌파구다, 곧 서명을 하겠다. 이 얘기는 이제 뮤누신 재무부 장관도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 코스피 산타랠리 외국인 지속 산다, 뭐 이런 이슈도 있었습니다. 며칠 안 남았지만 지금 코스피가 2200을 돌파를 하고, 더욱이 이제 12월 23일 날, 내일이죠. 내일 한국 12월 수출이 바닥을 확인하면 상승 자신감이 붙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현재 우리 지수는 주당 순이익은 바닥권인 상황이고, 수출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확인돼야 재차 상승에 대한 자신감이 커질 개연성이 증가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고, 지금 우리 코스피 지수 등 해서 지금 수익률이 괜찮거든요. 우리 지수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일단은 MSCI 쪽에서 신흥국 지수가 뭐 상승을 하고, 뭐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뭐 그런 이야기가 뭐 나오고 있습니다. 뭐 다음 주는 이제 우리 시장이 25일이 수요일이죠. 26일, 27일, 28일 해서 아마 다음 주에 뭐 폐장을 할 것 같고요. 우리 증시가. 그리고 월요일 날 이제 1월 달에 다시 개장을 할 건데, 연말에 여러 이슈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될수록 1월에 어떤 코스닥 장세에 대한 뭐 긍정적인 전망이 있을 수가 있고요. 지금 뭐 긍정적으로 환율이 워낙 낮아지기 때문에, 즉 우리 원화 자산이 커지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좀 더 뭐 이어질 수 있다고 뭐 그렇게 생각하고요. 일단은 예일대 교수가 미중 갈등 내년에도 지속, 트럼프 재선 성공하면 유럽을 때릴 수도,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티븐 노치 예일대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1월 재선에 성공하면 무역 적자 감축을 이유로 유럽과 무역 전쟁을 벌일 수가 있다. 미국과 중국 갈등의 핵심은 기술 패권이다. 양국 갈등은 내년에 해결되기 힘들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미중 양국이 1단계 무역 합의를 이루었다. 뭐 이런 이야기. 중국 지적
재산권 보호 등 여러 가지를 양보한 듯 하지만 이게 이제 그 중국은 적자가 중국 때문이 아니라 낮은 저축률 등 국내 문제라는 것을 뜻합니다.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만 하고 내부 저축을 늘리는데 등한시한다면 중국의 목은 다른 나라로 옮겨갈 뿐입니다. 사실 그것은 미국엔 더 나쁩니다. 뭐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지수를 볼 때 현재 그 위험자산 선호 현상은 좀 더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코스피 지수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빨간 게 50일선이고, 파란 게 뭐 200일선이고, 빨간 게 50일선인데, 양쪽에 지금 돌파하는 그런 모양새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좀 더 긍정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에 뭐 1월 효과 등 뭐 대외에 긍정적인 측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코스피에 대한 매수는 좀 더 이어지리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일단 코스닥은 아직 200일선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뭐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에 의존을 해서 거래를 하는 게 일단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코스피에 대한 매수세가 뭐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다가 다시 이제 매수로 돌아서는 뭐 그런 분위기고요. 기관도 지금 1389억을 매수했지만 일부 매도 후에 매수에 참여하는 뭐 그런 모습을 보이고, 단 이제 그 개인들의 경우는 매수를 참여를 했다가 지난 주말에 종가로 매도를 하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기관도 외국인과 동참을 해서 매수에 가담하는 뭐 그런 시장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상위, 그러니까 지난주 화요일부터 매수한 외국인의 어떤 매매 동향을 이렇게 파악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지난주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는 뭐 셀트리온, 뭐 HLB 요런, 그 다음에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솔브레인 등을 많이 매수를 하고, 코스닥 150 지수를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요게 이제 뭐 서진 시스템, 호텔신라라는 종목이 눈에 띄고요. 관련 종목을 한번 찍어보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셀트리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매수를 일단 했다가 최근에 한 뭐 5주, 6주가량 이렇게 조정을 겪었었는데, 다시 그 지난주부터 일단 그 상승의 반전을 이렇게 모색을 하는 뭐 그런 모양새고요. 최종적으로 한 20만원대 윗부분에 지금 120선, 뭐 241선이 지금 지나가고, 이게 이제 매물로 일단 작용을 하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하고 지금 기관들이, 하지만 기관들이 매수를 지속을 하면서 한 2주 동안 뭐 상승을 시현할 수 있었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그 대차 상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듯한 뭐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요. 지금 2200만 주가 지금 대차 잔고로 쌓여 있고, 지난 주말에도 38만 주, 신규가 35만 주 발생을 하면서 크게 뭐 어떤 그 숏플레이들이 가격 상승에 대비해서 성급하게 뭐 매수를 하는 뭐 그런 타이밍은 현재 아닌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HLB는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뭐 상당히 좋고요. 그 다음에 뭐 신용도 그렇게 뭐 증가하는 것 같지 않고, 기관의 매수세가 좀 두드러지는 뭐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HLB는 저점에서 일단 상승을 도모하는 뭐 그런 차트로 되어 있고요. 최근에 이런 그 외국인의 매수세가 외국인, 그 다음에 이건 뭐 주봉으로 보니까 기관들이 한 4주 동안 뭐 지속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도 매수를 하고 외국인들의 어떤 그 개인들의 어떤 그 신용을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는 뭐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매수가 쇼커버 매수인지 아니면 일부 지분을 확대하는 그런 매수인지는 알 길은 없으나, 일단은 한 5주, 6주 동안 굉장히 많이 그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두봉상 도치 형태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저점을 확인을 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하고 그 다음에 기관들의 어떤 동반 매수가 이어지고 있고, 뭐 금요일날 보면 모건스탠리에서 9시 32분부터 지속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HLB는 뭐 긍정적으로 일단 저점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으로 볼 수가 있고요. 대차라든가 이런 부분 한번 확인해 보면 지금 1300만 주, 뭐 그동안 1400만 주, 1500만 주 이렇게 유지를 하다가 지금 다행히 이제 뭐 잔고 금액이 좀 줄어드는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만 보더라도 일단은 뭐 12월 초부터 해서 그 상환 수량이 그러니까 신규 수량보다 다 많은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난주 수목금에 이어서는 여기 이제 상환 수량이 42만 주, 뭐 20만 주, 22만 주 이렇게 발생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잔고 수량이 1.4에서 1.3으로 좀 낮아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HLB의 어떤 제가 지난번에 강조했던 어떤 30분 봉을 통해서 HLB를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거래량이 거의 없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렇게 시가부터 해서 상승의 거래량이 일단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승 후에 일단 윗꼬리를 나왔지만 그 후에 이제 거래량이 거의 없고 어떤 조정기간 중에 뭐 파는 세력들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 뭐 상승 시에도 상승에 배팅하는 뭐 그런 세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때를 뭐 전체 이제 조정기간이라고 보고 그 후에 일단은 요때 세력이 다시 한번 들어갔어요. 그래서 오후 2시 정도에 들어가서 이 매물을 전체 먹는 이 양봉이 일단 출현을 했습니다. 하고 일단 그 저가를 지켜주는 이런 그 어떤 세력들의 어떤 의도가 일단 보여지는 듯 하고요. 그래서 그 HLB는 상승과 하락을 뭐 스윙 거래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요. 다음은 한번 삼성물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정배열로 완전히 진입이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벌써 뭐 10만 원대를 삼성물산이 돌파를 했고, 그 다음에 뭐 기관들의 어떤 수익 플레이가 일단 돋보인다고 보고요. 기관들이 이 상승을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하락 시에 매도를 안 하고 이제 돈을 아꼈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어떤 저점을 지지하는 그런 세력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매집이 된 상태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 정고점을 뚫는 뭐 양봉이 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108,500원의 상승세가 뭐 돋보이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우선 뭐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려고 하면 이게 이제 저렇게 상승을 하려고 하면 가격이 많이 급등을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뭐 주인이 있다고 하면 가격이 급등을 하면 일단 빌려온 주식들을 싼 값에 갚는 그런 절차가 선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차거래에 있어서 토요일 날도 상당히 상환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연속해서 그 신규 수량보다 상환한 수량이 훨씬 많은 뭐 그런 현상을 만들었습니다. 12월 초에는 한 500만 주의 대차 잔고가 현재 한 450만 주의 대차 잔고로 뭐 축소가 됐고 해서 그 삼성물산은 여러분들이 수익 매매가 뭐 가능한 그런 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삼성물산 관련 차트가 너무 좋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그 정배열로 요게 이제 빨간 선이 21선이거든요. 21선이 거의 N자로 지금 상승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추가로 이 상승의 주역이 외국인들이 어떤 그 보유 지분을 확대를 하고 신용잔고가 거의 뭐 아랫방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삼성물산에 대한 전망은 이게 이제 뭐 30분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가능한 뭐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이거는 뭐 거의 참여한 세력들이 손해를 보지 않는 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이때 이제 매수가 들어가서 거의 뭐 요 가격 밑에까지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종가에 매수가 진행이 되면서 갭상승을 일으켰는데요.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일단 손절선을 장중에 저가를 두고 지속적으로 보유 전략을 적극 추천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이것도 최근에 주당에서 상승을 했고, 지금 상승 후에 이게 뭐 하방에서 계속 매수하는 세력이 있어서 추가적인 하락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은 뭐 샀다 팔았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환 수량이 이 지점부터 해서 지난주 초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상환 수량이 증가를 해서 이 대차 잔고가 43까지 현재 이어지고요. 원래 뭐 45, 44, 43 이렇게 잔고 수량이 뭐 줄어드는 그런 모양새를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코스닥 레버리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그 OBV가 파는 사람보다 사는 사람이 많은 그런 현상이 일단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61선이고, 이게 1단위로 보면 이게 이제 빨간색이 21선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봉으로 보더라도 일단은 하락의 추세를 멈추고 윗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뭐 그런 세력이 일단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주 3, 4주 전부터 한 3주 동안 하락을 기피했는데, 이게 이제 뭐 1월 효과라든가 이런 긍정적인 측면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5일 전 대비 상승한 종목, 상위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터, 보안주, 반도체 대표주가 있는데, 지금 지난번에 뭐 삼성전자에 대해서 제가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뭐 최근에 뭐 삼성전자도 대차 상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10대까지 떨어졌죠. 1억 주까지. 1억 2천, 1억, 이게 6, 4, 3, 3, 0. 지난주에 뭐 특히 요 앞단이 두째 자리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580만 주를 뭐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상승에 그 배팅하는 그런 세력이 여전히 존재를 하고요. 삼성전자는 한번 차트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주에 뭐 기관이 일부 매물이 출현했습니다. 그래서 윗꼬리를 좀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뭐 역사상 뭐 최고점을 돌파를 하고 계속 뭐 고고싱을 하고 있고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점차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개인들의 어떤 신용 물량을 외국인이 받아가는 뭐 그런 모양새를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연말이고 윈도우 드레싱 효과로 기관들이 차익 매물을 일부 놓았지만 추가적으로 이게 고점이 어디까지인지는 아직 알기가 힘들고요. 삼성전자는 지난번에 매수하신 분들 계속 매수 후 홀딩이 가능한 뭐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은 요게 이제 월로 한번 볼게요. 57,520원이 이제 2017년 11월 달에 뭐 가격이고요. 지금 한 1,520원 정도 남았는데 이때와는 다르게 지금 뭐 외국인 그 다음에 기관들도 좀 쌍끌이 매수세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목표가를 정하지 않고 가령 이런 종목이 하락을 할 때 그때 매도를 하시는 그런 방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워로직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일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주봉이니까 모든 그 이평선들을 관통을 하는 그런 양봉이 출현을 했고요. 최근에 이 양봉의 그 원인이 되는 일단은 4주간의 어떤 매수가 이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매수에 이제 기관들이 일부 참여를 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뭐 기존의 상승 패턴을 뭐 이렇게 보면 월봉을 이렇게 보면 지금 월봉이 한 1년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하고 요때도 이제 기관들이 매수를 했고 요것도 요때부터 뭐 상승을 해서 상승을 한다고 하면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단기적으로 리스크가 있는 게 신용,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공매도가 일부 출현을 한 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이런 종목을 이제 30분 봉으로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매매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 거래량이 가장 발생한 봉이 뭐 이거였거든요. 이때 이제 기관들이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매수를 안 하니까 이제 하락을 했어요, 깊이. 하지만 요때 기존의 상승분을 위협하는 요때 이제 하락을 하니까 요 세력들이 이제 급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량이지만 매수에 참여를 했고 매수에 참여를 하면서 가격을 지지를 했고 가격을 지지하면서 요 세력들이 다시 한번 매수를 해서 이제 그 종가로 뭐 상승을 시킨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요거는 매도세는 이제 요 밑에꼬리 한 10,000원대 미만으로면 이제 손절을 하는 뭐 그런 상황을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때 이제 세력이 들어갔다고 하면 이 세력이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입을 했는데 그 가격을 훼손을 하면 일단 이 처음에 들어간 이 세력이 일단은 이 종목을 버렸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버리지 않았다고 하면 이게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해버리면 요 세력들이 전부 손해를 보고 더욱이 또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더 많은 또 투자를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그 아랫꼬리 부분에서 손절선을 걸고 대응을 하는 그런 어떤 매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SNS택인데 요거는 일단 뭐 30분 보고 한번 볼게요. 세력이 들어갔고 일단은 이 세력이 매수를 안 하니까 하락을 했었고 하락을 하니까 이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세력들이 다시 매수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래 가격 그러니까 13,000원, 13,000원대 이하에서는 이 세력들이 급락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일단 월요일날 일단 이 매수세가 다시 이어질지 관중에 두시고요. 이런 종목들은 지금 거의 뭐 신고가 수준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주봉으로 보면 좀 아쉬운 게 기관들이 매물을 내놓으면서 어떤 그 외국인하고 어떤 기관의 어떤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대신에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이제 개인들이 이제 신용 뭐 견디지 못하고 또 뭐 고점 뚫고 일시 상승을 하니까 이제 그 신용 매수분을 일부 매도를 했고 그 물량을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를 한 그런 케이스거든요. 다소 이제 상승이 급하니까 이게 기관들이 차익 매물을 지금 발생시켰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SNS택은 잔고 수량이 거의 100만 주에서 100만 원대 이하로, 100만 주 이하로 지금 떨어진 상황이고요. 지난주 화요일 날 13만 주를 상환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뭐 26,000주, 8만 1,000주에서 신규 물량보다 많은 대차 상환을 조금 하고 있고요. 이러한 그 상승이 어떤 그 외국인의 어떤 쇼플레이에 의거해서 상승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SNS택은 수급이 개선되고 앞으로 상승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한번 차트를 통해서 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주봉으로 하고 요걸 한번 볼게요. 요거는 아까 봤었죠. 일단은 긍정적인 측면이 개인의 어떤 신용 매물을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는 이게 이제 뭐 쇼플레이라고 볼 수도 있고 대차 상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신규 매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일단 매수가 많이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뭐 주봉상 뭐 52주 신고가를 지금 돌파를 하고
지금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30분 봉으로 스윙이 가능한 그런 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푸른 기술에서 알아보겠는데요. 이 차트가 너무 좋아서 지금 지난주에서 거의 뭐 밀집형, 뭐 20일, 60일, 120일, 240일을 전부 돌파하는 이런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 테마주기 때문에 기관은 팔고 수급에 뭐 특별한 뭐 변화는 없는데, 일단은 그 긍정적인 측면이 지금 트럼프와 뭐 김정은 둘 다 뭐 판을 깨고 싶은 그런 마음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보고 푸른 기술은 매매가 가능하고요. 30분 봉으로 매수를 해도 매매가 가능한 뭐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요거를 이렇게 보면 지금 뭐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뭐 수요일 날 이렇게 윗꼬리를 길게 달았어요. 이게 뭐 중국을 간다. 중국에서 김정은 북한 측과 비건하고 뭐 접촉이 있을 것이다 했는데 그게 무산되면서 이제 매물이 쏟아졌고요. 충분히 조정을 겪었어요. 그래서 대북주, 뭐 철도, 뭐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무언가 이루어져야 상승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이제 매수한 이유가 뭐 시장의 악재가 다 출현이 됐고, 혹시나 어떤 중국을 축으로 해서 단계별 핵협상, 그 다음에 단계별로 제재 완화의 어떤 그런 방안들이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 실제로 뭐 코피 터트리기처럼 뭐 북한을 공격을 할 의향이 지금 트럼프한테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양측 간 무언가 얻어내기 위해서 이제 그 협상 전략을 극대화하는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뭐 어둠이 길으면 밝음이 다가온다는 그런 논리하에 일단 그 이런 대북주 관련 종목도 하락 시에 매수가 가능한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수요일이 일단 크리스마스고요. 뭐 변동성이 좀 심한 장이 이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올해 종가로 무엇을 매수를 하느냐, 뭐 그게 제일 중요한 사항인데, 내년 초에도 일단 IT하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쪽은 뭐 1월 효과라든가 이런 기대감이고, 그 다음에 뉴욕 증시도 여러 상승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뭐 뉴욕 증시가 갑자기 폭락을 한다던가 내년 초에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시중의 유동성이 그 미국의 연준에서 레포 금리 방어를 위해서 유동성을 공급을 했고, 중국도 일부 뭐 회사채 쪽, 뭐 해치펀드 쪽에 문제가 있어서 일부 위안화 채권을 매수를 하는 그런 유동성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찍어서 어떤 부채 채권을 되사주는 뭐 이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뭐 그 회사채의 어떤 부도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뭐 글로벌 증시가 폭락을 한다던가 뭐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